RF 회로 설계 이해와 활용 과정인데요. 이 RF 회로 설계 이해와 활용은요. RF 실제 이제 요새는 원칩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트랜스포 칩을 가지고 이쪽에 그 매칭회로 만들어서 안테나 설계하고, 그래서 이 회로의 검증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제 학습할 내용들은 무선통신의 역사, 전개와 자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차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송선로 방정식과 맥스웰 방정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인트로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요. 기본 과정으로서 이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파의 분류와 성질,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 의해 교류 신호의 이제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아날로그 무선과 디지털 무선의 차이, 교류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이유, 교류 신호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기본적으로 RF에서는 이제 RMS 값이 가장 표현이 많이, RMS 파워 값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와 특성들을 좀 이해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표현을 좀 해놨고요. 예. 그 다음에 전송선로 기본인데요. 고주파 회로는 이제 다른 회로랑 다르게 전송선로가 자기의 임피던스가 맞지 않으면 다 반사가 돼서 나오게 되고, 당연히 입사파와 반사파가 합쳐져서 중첩된 파로서 노이즈가 섞인 파형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주파수들이 잘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임피던스가 달라지게 되면. RF에서 이제 임피던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55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가 위아래 값을 움직일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 정도만 돼도 신호 전송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전달 특성을 또 이야기를 드리고, 반사 계수가 우리는 제일 중요한데요. S 파라미터라는 걸로 표현하면은 S11 특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임피던스 정합 조건과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PCB의 기본 구조가 마이크로 스틱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RF회로는 마이크로 스틱 구조를 많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 다음에 주파수별로 그라운드에 따라 이제 어떻게 전류가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55ohm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55ohm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정합을 위해서 필요한 게 스미스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미스 차트를 이제 계략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S 파라미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떻게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됐는데, 수동 소자하고 또 수동 부품이 있어요. 이 수동 소자는 기본적으로 RF가 아니라 RLC죠. RLC. RLC. 그래서 RLC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좀 해오는데, RLC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파수 특성과 그 시간 특성과 주파수 특성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수동 소자 연결 방식에 따라서 스미스 차트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정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든 정합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RF 회로 설계라는 것은요, 여기서 잠깐 언급을 드려보면, 회로 설계 한다. 예전 이제 회로 자체를 설계할 일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IC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C가 있고요. 거기에 임피던스 정합 회로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안테나까지 어떻게 신호파가 잘 지나갈 수 있을지, 혹은 신호가 잘 수신이 될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해당 주파수가 잘 지나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하거든요. 임피던스 매칭, 임피던스 정합.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안테나 정합회로가 따로 있어요. 안테나 정합회로도 마찬가지로 임피던스 정합회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 안테나 성능이 어떻게 보면 무선 통신 성능의 대부분을 좌우한다.
이 안테나도 추후에는 과정이 개설이 될 것입니다만, 예,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파가 잘 지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류가 있어요, 종류. 예, 종류에 따라서 성능이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RF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대부분 휴대용 타입이다라는 거죠, 제품들이. 그래서 이 휴대용에 따라서 어떤 지역, 어떤 환경에 따라서 쓰는가에 따라서 이제 칩을 쓸 것이냐, 뭐 PCB 타입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외부에 이제 외장형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뭐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수동 부품, 이제 수동 부품에는 기본적으로 필터가 나오게 되고요. RF에서 필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인데요. 필터의 특성 파라미터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 실제 필터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 그래서 실제 신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 저감이 되는지, 어떻게 저감이 되는지를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플렉서가 나오는데요. 이 필터 두 개가 들어간 게 듀플렉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듀플렉서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다이플렉서도 마찬가지로 필터 두 개가 들어간 건데요. 예, 모듈 형태처럼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RX하고 TX, 송수신 쪽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거고, 전력 결합기는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 전력 결합기. 그래서 전력 결합기는 전력을 분배하거나 아니면은 합칠 때 사용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능동부품은 실제 능동부품을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ISM 밴드라고 하죠. 여러분들 ISM 밴드는 대부분 이 능동부품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능동부품이 파워앰프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빌트인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보다는 어떤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특성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특성 체크도 임피던스 정합회로만 잘 맞춰놓으면 별 문제 없이 쓸 수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때, 왜냐하면 거리 성능을 높여야 될 때죠. 그럴 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력 증폭기에 대한 특성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좀 필요하다,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가 이제 이렇게 전력 증폭기에 대한 테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자분 증폭기에 대한 테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특성 파라미터가 또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능동 회로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킷 디자인 가이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몇 개의 디자인 가이드를 놓고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퍼렌셜 매칭 방법은 여기서 표현을 해 놨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라 이렇게 살짝 어펜딕스로 좀 빼놨고요. 그래서 다 공부는 하셔야 돼요, 원래.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단말기의 송수신 구조도 예전 거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하나 표현을 해 놓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무선통신 시스템 두 가지, 헤테로다인 구조하고요, 슈퍼 헤테로다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렉트 컨버전, 직접 변환 방식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방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방식은 이제는 거의 안 써요. 이 방식만 주로 사용을 한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보다는요, 조금 간소화시키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론이 이 지점 변화 방식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마저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칩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내부의 내용을 알게 되면 송수신 항목을, 어떤 송수신 항목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RF 회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부터 설계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5년 차에서부터 10년 차에
그 RF를 업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당연히 요게 이제 업무에 종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수강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기초에서부터 실제 사용하는 데까지 실제 사용까지를 다뤄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사실 실제 업무를 할 때 사전 학습으로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제 실제 업무를 하면서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RF 회로 설계 이해와 활용에 대한 과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